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시간이죠. 28일과 29일 올해 첫 연준 회의가 개최됩니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월 연준 회의 결과에 따른 시장 변화를 전망해 보고 이에 대한 또 대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이 신흥국 금융위기 우려 이후에 대내 금융시장 정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자, 이제 한 주를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월요일장 지켜보면서 참 조마조마했습니다. 네. 우리가 테이퍼링과 이코노믹스 합친 용어를 테이퍼노믹스다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만큼 이제 테이퍼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해서 테이퍼노믹스라는 이런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요즘 그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 신조어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전히 그 아시아 그 신흥시장에서는 역시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게 보시면 됐습니다. 오늘 그 미국 증시도 연준 회의가 진행자께서 네. 미국 시간으로 28일이라 그러니까 먼 미래에 있는 것 같아서 당장 이번 주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저녁이죠? 예. 오늘 저녁부터 시작됐는데 항상 미국 시간으로 28일부터 네. 시작하는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먼 날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당장 오늘 저녁서부터 미국의 그 연준 회의가 시작되는데요. 사실 그 연준 이런 회의가 있고 바로 이렇게 금융 불안 문제가 있으면은 네. 연준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실 충격이 좀 많이 흡수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미국 시장 이렇게 보면은 많이 흔들렸죠. 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역시 미 연준에 대한 어떤 회의 결과에 대해서 바로 회담 직전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혼란이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이목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유일한 그 해결책은 이쪽에서 제공된다 하는 이런 것이 벌써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금융 불안이 많이 혼란된 이런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연준이 테이퍼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보면 이런 금융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예. 가장 유일한 해결 창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의 금융시장 불안, 여러 가지 자체 그 고유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는 부분이 하지만은 가장 큰 부분이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양적 완화 축소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분명 이번 회의에도 있을 것이고 또 몇 가지 주목해 볼 만한 회의 내용이 있을 텐데요. 원래 매년 1월 말에 열리는 네. 연준 회의는 그 자체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회의니까 네. 그의 그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보면 미국의 그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세계 중앙은행 격의 FRB니까 전 세계 그 통화정책을 대변한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그 통화정책이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시에 우호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증시에 중립적으로 갈 것이냐, 증시에 긴축적으로 갈 것이냐, 이런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회의가 상당히 주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첫 연준 회의니까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여러 가지 대변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저성장에서 중성장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양적 완화 정책의 테이퍼링이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이렇게 추진하면 금리 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자금이 포지티브 트레이드 신흥국에 들어가는 것서 네거티브 트레이드니까 빠진다 하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레이 로테이션 정책 전환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라는 문제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세계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그 신흥국의 금융 불안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야지 통화정책 방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난 주말부터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신흥국의 불안 문제 또 여기에 따라서 스피일오버 이펙트 역풍 때문에 미국 증시도 흘리다 보니까 신흥국 불안 문제와 최근에 미국의 증시와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것이 가장 관심이 되거든요. 예. 이 입장 표명이 돼야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발생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이 이제 지난 8년 동안 재미했던 버냉키 회장의 마지막 주재 현안 회의 아닙니까? 예, 특별하게 네. 그냥 상징적으로 앉아만 계시겠습니다는 어쨌거나 버냉키 회장이 마지막 주재하는 회의고 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FRB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의장이 되는 자넷 앨런 시대 이런 맞거든요. 그러한 그 번행 개장의 마지막 회의와 FRB 역사상 100년 만에 여성이라는 자넷 앨런이 태동되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번 회의가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다 네. 보시 됐습니다. 신흥국 불안 문제가 없었으면 아마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됐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매스컴들이 전부 신흥국 불안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오늘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치금퍼지 않겠습니다는 저희처럼 국제금융시장에 잘 오는 문제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신흥국 불안 문제는 이번에는 신흥국이 외화의 캐시플로에 따라서 차별해 보인다. 뭐 1997년처럼 특정 국가가 태국 바트화가 이번에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계기로 해서 번진다 이런 시각은 갖지 말자 하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과잉적인 해석보다는 오히려 통화정책 방해라든가 여성시대에 어떻게 통화정책 되는가 이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시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청자분과 투자자분이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 하는 것이 향후의 그 방향성이라든가 경기라든가 이런 그 통화정책에 있어서 주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요 며칠 사이에 글로벌 시장에 이렇게 요동을 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결론을 빨리 알고 싶어 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번 연준 회의에서 과연 자산 매입 규모를 또 추가로 축소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테이퍼링 네.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네. 어제도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테이퍼링 하면 자꾸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쪽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는 상황 논리에 따라서 이 정책의 본질 문제를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테이퍼링은 양적 완화 정책도 경기 안정 대책, 증시 안정 대책이고 네. 테이퍼링도 경기 안정 대책, 증시 안정 대책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테이퍼링이 상황이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면 자꾸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양적 완화 정책도 경기 안정 대책이고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고 테이퍼링도 금융시장과 증시 안정 대책이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양적 완화 정책은 이 6년 전에 미국의 금융위기가 자금의 경색 문제가 봉착됐기 때문에 돈을 풀어주는 거고 네. 그래서 경기라든가 증시를 안정시키는 거고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의 거품이 제기되니까 이 돈 규모를 줄인다. 예. 똑같이 목적은 경기라든가 그 다음에 금융시장은 안정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도 이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의 그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고평가 문제가 해소되는 상태에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 네. 그 다음 미국의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의 그 거품이 우려되고 고평가 문제가 조정되는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본다면 아름다운 테이퍼링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거죠. 예.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번에 연준 입장에서는 특별히 변화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충격이 크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테이퍼링 어떻게 되냐? 추진하지 않죠. 당연히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니까 그죠?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이니까 추진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퍼머넌트 테이퍼링 문제가 나온 겁니다. 영구적 이렇게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손성훈 교수가 퍼머넌트 쿼인티티브 이징 파리스에서 영구적 시장 개입이라는 얘기가 영구적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도 분명히 말씀드린 테이퍼링은 경기 안정 대책이다. 금융시장 안정 대책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꼭 어제 너무 그 부정적 상황이 나다 보니까 테이퍼링이 마치 증시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부정적으로 비춰주시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대부분 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경기 안정 대책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 문제가 FRB에서 사실 이번 회의가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도 크게 미국의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서는 작년 10월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진행자께서 작년 10월에 결정됐으면 예. 지금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감안해서 테이퍼링을 예를 들어서 추진하지 않는다면 정책의 신뢰 문제가 봉착되겠죠.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바로 작년 12월에 결정됐는데 12월 18일, 19일 결정했는데 이런 상황도 감안하지 않고 테이퍼링을 결정하겠느냐. 그러면 테이퍼링 추진 자체가 결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이번에는 테이퍼링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입장을 상황을 좀 지켜보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결론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그대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그래도 우세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보이더라고요. 네. 자, 아까 그 이번 1월에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연준 회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또 주목할 부분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벤 버냉키 의장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거든요. 31일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지난 8년간의 성적표에 대한 시장의 평가들도 나오고 있고요. 평들이 네. 어떻습니까? 두 번 연임이죠. 예. 8년 동안 하셨는데요. 정권이 교체돼서 공화당 부시정부에서 임명돼서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까지 이렇게 FRB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8년 동안 버냉키 의장 하면 시청자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역시 2008년 서프라임을 기점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게 아마 재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칼날도 휘두르셨죠? 칼날이 뭐냐? 양대축이 제로금리, 금리는 아주 제로금리하고 양적으로 정책. 그래서 두 가지 축으로 해서 금리위기 극복에 주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분이 사실 2005년에 또 2007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네. 이렇게 있을 때 보면 그때 구렛나루가 이렇게 탁 되셔가지고요. 고집게나 세시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역시 고집게나 이렇게 세게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여기서 고집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직함이죠. 네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얼굴 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런 그 보험사라든가 그 다음에 대형 금융사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보면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아주 얼굴이 구겨질 만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박준하 PD께서 보여주신 저 표정대로 그대로 표정을 지난 8년 동안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분이 웃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만 하나 가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뭘까요? 이 구렛나루가 네. 이렇게 출발하실 때는 굉장히 이렇게 검은 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강했죠? 굉장히 해해졌죠? 네, 많이 하얘졌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는 역시 지난 그 8년 동안 금리 극복을 위해서 굉장히 고충을 했다. 고민을 많이 겪었다. 또 고생도 많이 하셨다. 이런 부분은 좀 평가를 내려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미국 사람 쉽게 이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시는 분들 위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수를 쳐주고 싶은데요. 네. 아주 미국 사람들 냉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금융위기를 빨리 극복했다는 이런 긍정적 평가가 있는 사람인가 하면 오히려 버블을 돈을 풀어가지고 더 이렇게 발생시키지 않느냐 하는 부정적 평가도 있어서 이 대목은 시간을 가면 갈수록 평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랬던 벤 버냉키 의장의 바통을 이제 자넷 옐런 차기 의장이 이제 넘겨받게 되는데요. 그런 기조야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말씀도 예전에 했었지만 그래도 분명 변화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네, 자넷 옐런에 대해서는 바로 그 회의 직전에 네. 또 취임 직전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미국 시장이 그 불안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속담에서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위복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분의 성향으로 볼 때에는 어제도 과잉적으로 해석하는 측면을 우리가 경계하자 하는 내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제닛 앨런의 성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자세히 잘 아실 겁니다. 워낙 제닛 앨런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면밀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흥교육 불안과 관련해서 이분의 성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성분이다. 여성과 남성의 그 차별을 하는 건 아닙니다는 같은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성분들한테는. 근데 남녀 평등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그런 차분하고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한다. 이게 그동안 제닛 앨런이 페드의 부회장으로 보여준 아주 침착함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는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좀 어려운 시점에 이렇게 제닛 앨런이 이렇게 여성으로서 100년 만에 들어온 것은 다양한 일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통화정책 크게 변동이 없겠죠. 예. 뭐 버냉키 의장의 밑에서 했기 때문에 큰 변은 없다. 다만 신흥국 불안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민적인 해석은 경계하지 않은 측면에서 이분의 통화정책 기조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분이 통화정책의 준칙에서는 옵티말, 최적, 컨트롤, 통제, 룰, 준칙에 들어갈 거 봅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능한 경기부양, 물가안정보단 경기부양. 경기부양 쪽에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문제에 주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금융 불안이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은 반드시 속도를 조절한다. 예. 이런 입장이고 신흥국 불안이 될 때는 세계경제 안정 차원에서 반드시 뭐냐 ECB 총재 내지는 IMF 총재와 같이 협조를 해서 또 오바마 정부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거다. 여성분들이 이렇게 FRB 하면 가장
열린 마음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닛 앨런 같은 경우는 많이 흡수해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사회에서 보면 오바마 정부 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과의 협조 문제, 그리고 IMF 총재와의 협조 문제, ECB 총재와의 협조 문제 이런 거에서 비교적 부드럽게 가져갈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신흥계 금융 불안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별성이 있겠지만 너무 가민적에 해석하는 측면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곧 의장이 되죠. 자넷 옐런 의장. 참 공교롭게도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취임하자마자 이 초부터 실현을 맞닥뜨렸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국제 금융시장의 난기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하는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네, 분명히 상황적인 측면에서 시험대가 되겠죠. 예. 그리고 여성이 첫 FRB 의장이니까 그런 시험대에 대한 의식 그런 거는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주목하실 겁니다. 예. 주목할 겁니다. 그러나 이분이 위기에 대해서 극복한 경험이 상당히 크거든요. 아무래도 미국 사회에서 보면 사실 그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금융위기가 바로 2008년 위기인데요. 네. 페드의 버냉키 의장은 총괄적 사항을 결정한 데 반해서 실무적인 총괄은 이 제넷 앨런이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2008년보다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금융 불안이니까 이미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 경험 위기 극복의 주역이다. 더더구나 이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부의장으로 오는 사람이 스탠리 피셔입니다.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는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아주 주역을 담당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 때 아주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넷 앨런이 위기 극복에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스탠리 피셔가 제넷 앨런의 스승이면서 부의장으로 들어오면서 실무적인 총괄을 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1990년 이후에 모든 위기사항은 이분의 손에 거쳐서 갇혀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어제 어떤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겠느냐 잘못된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 분야의 영국의 대처, 독일의 메르켈 총리로 비유되는 것이 제넷 앨런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상당 부분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해 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문제를 감안해서 테이퍼링을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의 그 주가 하락이라든가 신흥계 불안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자정으로 이어오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올해 첫 연준 회의를 앞두고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기존의 위기 극복을 위한 비정상적인 어떤 안정화 대책에서 정상적인 안정화 대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1900선대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원달러 환율이 속도가 문제입니다만 1080원까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모습이 있는데요. 이럴 때 이를 대하는 자세, 대책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우린 이런 상황이 초기화돼 있을 때는 철저한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 당국자의 어제도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중한 발언이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요. 네. 연초까지만 해도 정책 당국자들이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 괜찮다. 그래서 뭐 환율도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도 시중에서 얘기하는 시각과 크게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터졌을 때 누구나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우리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청자분께서는 어떻게 또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입장을 하냐. 예. 대통령 말씀대로 경제정책의 최고 수장이라든가 이런 데선 각종 자리 무슨 뭐 포럼에 가든 무슨 자리에 가서 좀 사실상 신중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까지 한국 경제 괜찮다 하면서 또 세계 시장의 경제가 좋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좋다.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마 인터넷에서 뒤져보면 2주 전, 3주 전 얘기일 겁니다. 각종 그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 올해 세계 경제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2주에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입장을 더 표현해 주는 것이 사실상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는 국민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최고 책임자 분들께서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발언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다만 한 가지 이번 사태를 처해서 상당히 정책 당국의 정책 방향은 비교적 다른 때보다는 잘 되고 있다. 철저한 외화 모니터링 문제. 네. 이런 문제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은 정책 방향은 좋다. 그렇지만은 발언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과 똑같은 식으로 최고 책임자들이 요때는 좋다, 요때는 나쁘다. 금방 이렇게 변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한번 생각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와 사태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또 그런 구설수가 있습니다는 경제 문제도 그거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드러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 해서 국민에 앞서서 사실 정책을 대응해주는 선제적 정책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보면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는 심리적 측면이 크거든요. 네. 심리적 측면이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인포데믹 현상이라든가 리스크데믹 현상을 경계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지난 2주 전서부터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충격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이런 심리적 측면에서 그때그때 우왕좌왕하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쓸데없는 정보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예. 너무 또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과민하게 해석하는 현상, 이것을 보통 인포데믹 현상과 리스크데믹 현상, 이게 경계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연초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9월에서부터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온다. 이번엔 다르다. 주가 2,500 간다. 환율 1,000원 밑으로 떨어진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의 대외 환경에서 한국의 환율, 금리, 주가가 이제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대변수가 80%를 좌우하고 한국의 경제 현상이 반영된 20%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은 이렇게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들쑥날쑥, 순간예측은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가 대비하는 겁니다. 예. 대비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리스크가 상시적인 국면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좋을 때도 낙관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위기 때에도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하는 이런 걸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균형. 이게 글로벌 사회에서 한국의 재테크 변수의 약 80%가 글로벌 요인에서 좌우될 때는 사실 순응하고 대응하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해야 된다. 이것이 경계에서 이런 충격을 이렇게 흡수해가는 방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내가 나서서 주가가 이렇게 간다. 이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80%를 좌우하는 거에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 대변수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에서도 균형과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면 나서서 하지 않으니까 사실 말도 신중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